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 이석규입니다. 35회 시험이 오늘 실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을 우리 방문각에서 공법생 4분이서 정답을 달면서 물론 이제 경력이 다 20년 이상 되신 분인데 이번 시험이 아마 사상 최고의 전설의 시험이라고 하는 15회보다도 좀 난이도가 좀 지엽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사상 최고의 난이도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방문각에서는요 여기에 맞춰서 실전 모의고사를 극상 문제를 10문제 내외로 내면서 점수를 실전에 맞춰서 낸 그런 모의고사가 정말 적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방문각 모의고사에서 나온 점수에 아마 여러분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점 차이로 근사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극상 문제라고 해서 정말 우리 필수서에서 넣을 수도 없는 내용, 그게 한 14문제가 되고요. 상으로 분류된 게 한 7문제, 하로 분류되고 중하로 분류된 게 8개, 그 다음에 12개에서 50점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10달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풀게끔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공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 다음에 앞으로 36회를 대비하신 분들은 뭘 복습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41번의 국토법 용어가 나오는데 이번 시험의 추세를 보면 용어 하나하나마저도 쉬운 문제마저도 조금씩 생각을 하게끔 냈고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절반 정도가 돼버리니까 원래 보통 국가고시에서는 75% 정도가 틀린 것, 나머지가 한 옳은 걸 골고루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거의 절반 이상이 옳은 걸. 그래서 향후에도 공법은 65점, 60점, 55점에서 맞춰서 반복을 해야 되지 너무 고득점 하는 건 좀 무리다라는 거. 자, 옳은 것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합니다. 공동묘지도 행정청이 설치할 때만. 자, 그러면서 2번부터 틀린 걸 보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해야 되죠. 성장관리계획. 따라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 도로는 기반시설이죠. 도로 중에 자전거 전용 도로.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짤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 지문은 이번 시험에서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등장한 것 같아요. 부동산 학개론 1차 과목에서 공법이 4개, 5개가 이렇게 출제됐다고 하니 공법은 실질적으로 44문제, 중개사법도 가면 46개 정도 해당한다라고 무거운 과목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고 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그래서 답은 어려운데 나머지가 쉬워요. 그래서 답은 찾을 수가 있고 상으로 분류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42번은 우리가 극상으로, 그래서 지자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에 관한 구역을 지정할 때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런 것들은 제 기억에 제가 가장 공법 강의를 오래 했는데 대한민국에서요. 제 기억에 이런 문제는 예전에 막 한 번 냈는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데 지자체가 다른 법에 따른 각종 용도지역 지정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따로 복습할 것도 없다 하는 것. 따라서 정답은 틀린 게 2번. 자, 그 다음에 여기 43번은요. 도시군 계획이다. 옳은 것은 거의 이렇게 옳은 게 많이 나오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충돌하면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 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문들이 늘상 언급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한 경우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권자가, 그래서 생활권 계획 짰으면이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 운수가 미리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치지 않고 승인한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말단 시장 운수가 짜면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 열어서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 받는데 도지사는 승인 전에 도시계획 심의,
관련 부처 협의, 심의 협의 거쳐야 돼. 협의 심의를 따라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러면 틀리죠. 이런 부정적 표현들 나오면 거의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민은 4번 지문이 공공청사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기반시설 분류 중에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물어보는데도 기반시설을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쉬운데 기반시설 중에 하나를 뽑아서 공공청사라고 해서 살짝 헷갈리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같이 동시에 위반할 수 있습니다. 없다 이런 법조문은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요 정도는 풀으셔야 돼요. 이런 정도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뭐 워낙이 여러분들 입으로 열심히. 자, 제가 이렇게 문제를 분석할 때 앞으로 공부 방법은요, 부동산 공법은 머리 글자 따서 외우고 하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안 돼요. 외워봐야 단순하게 외워서 푼 문제 있나요? 절대 없어요. 주제별로 법 문장을 익숙하게 이해를 하고 반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다 서술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옳은 겁니다.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이것도요, 입으로 막 떠들지 않은 사람은 실수를 해요. 실수를. 그 다음에 다음날 빠져야 되고요. 시가와 조정구역 결정했을 때 기득권 보호하는 것은 3월 내에 신고를 하고 계속할 수 있다. 신고 없이 틀렸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 직접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 작성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한 질문, 이게 지구 단위 계획 요거를 말단 시장 운수가 위반을 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관련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44번 지문은 36회 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보통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건 말단 시장 원수가 직접 위반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네 개는.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전에 위반하여 결정한 그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할 때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많이 중요한 거 아닌데 문장 자체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으로 분류했는데 나머지 4개가 워낙 선명하게 틀렸죠. 그래서 정답 5번이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모두 골라라.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개정된 걸 하면서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 설명을 하면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와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원래 있던 거고 특별건축구역 의제된 게 전혀 없었어요. 따라서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곳이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쓱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워낙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중하 문제는, 자, 매수 청구를 할 때는 10년이 가도록 사업 시행 안 한다는 말의 의미는 실시계획에 인가 절차도 없어야 된다는 거. 이 지문은 워낙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자,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치는 것은 가하,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이죠. 따라서 쓰레기 수송관이 아니고요. 자, 공동구 설치한 사람 200만, 도태기 할 때 도시개발, 택지개발. 자,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도태기, 경정. 그 다음에 도청 이전 신도시, 복합 공공주택지구. 이런 사업을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시설이 결정되고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할 때 20년 된 날에 다음 날 빠졌죠. 훈련 정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했죠. 그 다음에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토지 소유자, 건물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이 공공용지로 묶여서 규제를 받으니까, 그래서 해제를 위한 입안 신청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46번은 맞춰야 되겠죠. 개발행위 허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나오죠.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게 아니죠. 따라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 허가받으라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면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준공 절차를 따로 안 받아도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건축물,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허가받지만 부지 연면적 5% 범위안에 축소할 때는 변경 허가 안 받고 통보만 하면 되고 신고 대상은 아니고요. 신고 대상은. 그 다음에 4번 지문, 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도 출제 경향이 이럴 겁니다. 34회 시험에서 공법이 참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35회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36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공법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꾸 이 지문들 법조문을 교과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머리글자 따서 외우는 것 하나도 해결 안 돼요. 자 보면 허가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불허가 처음으로 15일 내에 해야 되는데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 기간을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제외하고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했다가 연장도 하는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보면 이런 문제만 봐도 개발행위 쪽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도 들어가고 허가 기간도 들어가고 변경 허가도 들어가고 준공검사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정 주제를 전반적으로 아울러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자, 5번 지문도 훈련을 엄청나게 했죠. 자, 용도지역 이런 거는 뭐 워낙이 옳은 거다라고 해서 쉬운 문제 중으로 분류했습니다만은 용도지역은 중복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되고, 자 문제는 3번하고 5번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3번 쪽에서 조금 세밀하게 안 했으면 조금 헷갈렸을 겁니다. 일단 3번 냅두시고요.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과 이웃한다면 그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새로 절차 다 거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 줘야 돼요. 정답은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구역이 된 지역은 국토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 지문도 워낙 열심히 했잖아요. 이 지문 맞는데, 자 문제는 얘를 딱 의도를 보면 3번에다가 함정을 만들어 놓고 정답 5번에 배치한 게 보이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요 상업지역이 아니고 도시 외 지역에다가 지정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까지는 학생들이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끝까지 봐서 이게 확실히 맞는데 상업지역에라고, 이 상업지역에다 가면 안 되죠. 도시지역 외에 들어가야 되는데, 따라서 정답 5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거의 예상대로 그대로 나오죠. 지금 공원을 옳은 것인데 답은 이 문제가 왜 상이냐면요. 답은 3번 쉬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다면 기반시설 설치한 것으로 본다, 수립한 것으로 본다. 답은 쉬운데 나머지 지문들이 조금 어려워요.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한이라고 해도 이건 우리가 이제 이거는 급하게 시험 당일날 작업하다 보니까 오타가 난 건데요. 공원도 도공록이, 도로공원 녹지 우리가 그렇게 외웠잖아요. 도공록이가 학교 가서 대학교 빼고 수도, 하수도, 폐경을 버리고 얘들은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를 하고, 자 기존 건축물 4층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 4층보다 더 크게 짓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한 건축 행위를 비용 부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있는 건 부과하면 안 돼요. 늘어난 부분만 부과한다. 이건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법이 별표로 규정돼 있고, 별표, 시행령 별표. 종교집회장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세금도 부과 안 하는데 상식으로 좀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부과하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두 분 다 나왔죠. 지구단위 계획하고 최대 2년까지 해서 5년간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5개 중에
3번, 4번, 5번은 연장도 된다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가 고루 섞어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문제는 뭐 그냥 뭐 알코올 중독자라도 풀 수 있도록 개발지능지구 주산 관복이 특 할 때 따라서 정답은 해당하지 않는 것 2번. 너무 쉽죠. 개발밀도관리구역 틀린 것은 특별하게 틀린 건 없는데요. 이것도 워낙 쉬운 문제인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한다라고 해서 건폐율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총량을 규제하는 게 용적률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에요. 중복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보존 녹지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보존 녹지는 해당하지 않는데 이건 좀 세밀하게 봤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라고 분류했지만 좀 틀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 중에 제일 센 게 보존 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찾아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법인데 이거 53번은 그래도 문제가 이렇게 침착하게 읽으시면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개발계획 수립 필요한 동의자 수 우리가 늘상 배운 거죠. 국공유지 포함하고 1인이 2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했다. 필지수 관계없이 소유자 1인. 정답은 쉽죠. 2 이상 필지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다면 각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대표 공유자 1인. 집합건물법은요. 구분 소유자 각각을 별도로 소유자 계산해야 됩니다. 구분 소유자 각각을.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예전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 변경되면 변경되기 전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 틀렸고 정답 2번.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발 사업 시행자 될 수 없는 너무너무 쉽죠.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하라고 1700번을 얘기했어요. 아마 수업 시간에 누구라도.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토지 상환 채권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을 필요 없죠. 따라서 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은 보증을 받을 필요 없는데 보증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서야 돼요. 발행계획을 동형 문제 풀 때 제가 3주차인가 2주차에서 이 문제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물론 스타일이 약간 다른데 LH나 지방공사 이 토지상환 채권은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또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득금의 일부를 주려고 새로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는데 물론 지정권자에게 발행계획 승인받고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얘도 자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우리가 극상으로 분류했지만 사실은 요 발행계획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지 답 찾는 데는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우리 공법을 암기라는 걸 버리셔야 돼요. 앞으로. 공법 암기 과목이다 버리셔야 돼요. 모든 제도를 그 각각의 제도를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36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환지 방식 틀린 것은 환지 방식으로 한다. 틀린 것은 뭐 특별할 게 없으니까요. 4번 당연히 틀렸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 이용이 방해를 받아서 종전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됐는데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60일 내에 할 수 있어요. 올려달라 내려달라.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런 법은 있을 수도 없죠. 말이 안 되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거.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워낙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들 저 36회 대비하신 분이라면 꼭 정리를 다시 해놓으셔야 돼요. 도시개발조합 예산 그대로 나오죠. 도시개발조합 뭐 정비조합은 반드시 나오니까요. 제가 마지막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유튜브에다가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을 비교한까지 올렸죠. 그대로 하나씩 2개 나왔잖아요. 자, 도시개발조합은 7명 이상이 자 7명 도시개발조합은 해서 7글자라고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7명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인가받지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의 변경은 신고하니까 나머지는 자
변경인가 받아야 되죠. 청산에 관한 사항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 신고만 하는 것은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앞으로도. 공고 방법의 변경,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두 가지만 신고, 나머지 변경인가. 그 다음에 3번은 맞는 말인데 잘 안 보던 내용이죠. 자, 일단 3번 냅두시고요. 조합원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50캔으로 외웠잖아요. 50캔. 50인 이상이면 캔 둘 수 있다. 정비법은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라고 기억을 50캔으로 외웠죠.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검고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그 날부터, 이건 정비법,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 상실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인데 여러분 3번 정답은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는데 나머지 틀린 걸 다 왜 틀렸는가를 반드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또 나옵니다. 계속 나왔죠. 도시개발조합이요. 자,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한다라고 우리 지금 나왔는데 우리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앞으로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는데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딱 잊을 필요 없어요. 돈이 덜 드는 방식으로의 변경만 허용한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돈이 수용 사용 방식 하려면 수용을 해야 되니까 보상을 하고 수조 원이 들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일부 수용, 일부 환지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환지는 종전 땅 주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돈이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하지? 종전 땅 주인들, 조합원들이 채비제를 내서 그걸 팔아서 경비 충당하니까 따라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수용 방식. 그 다음에 혼용, 그 다음 제일 덜 드는 거. 따라서 돈이 덜 드는 방식으로의 변경은 돼도 더 드는 방식으로 변경은 안 된다. 이렇게 알면 다 해결돼요. 앞으로 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자, 보면 기억 니은 디귿. 환지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가면 돈이 더 들잖아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만 정답이다. 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을 물어본다. 이건 여러분들이 볼 때 너무너무 쉽죠.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 주거환경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은 토지 및 부속 건축물, 자, 재건축은 공동주택 철거하는 거죠.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들어가면 안 되죠. 지상권자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쉬운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쉬운 레벨도 보니까 10개, 12개가 출제가 됐어요. 이런 걸 틀리고 어디 하수에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극상이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우리가 필수서 가지고 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복습할 필요도 없고 임대주택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에 관한 문제인데 워낙 자주 바뀌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복습할 필요는 없는 문제다 하는 것. 정비사업 시행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 이거는 누구라도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자, 재건축을 할 때 오피스텔 지어줄 때 준주거 상업지역, 준상이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만 오피스텔 지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준주거 상업지역, 준상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2번은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62번은 저희들이 중어로 분류했지만 사실은 1번 지문이 쉽지 않거든요. 몇 번 하긴 했어요. 사실은. 그 시장 운수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거나 LH 등 보고 시행케 하는 사유가 8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게 세 번째 거 내용이거든요.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받고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한다.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내용이거든요. 맞는 내용인데 그 8가지를 다 하기가 그래서 제가 8가지 중에 2번, 3번 할 때 이 3번, 2번, 3번만 공부해 놓으라. 막판에 동영할 때 이거 제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눈여겨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틀린 거 한번 볼까요? 나 워낙 중요하니까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나왔죠. 이렇게 조합 설립할 때 괄호 만들어서 뒤에서부터 1, 2, 3, 4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이 2분의 1, 1, 2, 3, 4 하면 답 딱 튀어나오죠. 토지등 소유자 20인 미만이면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안 하고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자,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합격하시려면 앞으로. 자, 4번 지문 같은 것들 보면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때에도 토지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통지해 줘야죠. 이런 조문은 공부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자 5번 지문 볼까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면 추진위원회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포괄 승계 받으니까. 그럼 추진위원회는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조합 설립 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 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추진위원회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 분담금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지. 조합 설립 인가 후라고 하면 조합이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연기처럼 없어졌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이 되면 없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통합심의 이런 것들은 책에 없어요. 책에도 없고 교과서에도 없고 아주 그냥 그래서 옳은 것은 해서 극상으로 복습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 이런 것들 나온다 하더라도 틀려도 괜찮다는 거. 그래서 보면 이번에 시장군수 등은 뭐 경관 시민은 다이상이 아니다. 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역 지정권자가 호선이란 말은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고요. 사업 시행자가 통합심의 신청할 수 없다. 이런 문제 찍을 때는요. 부정적인 지문이 나오면 다 틀렸다고 보고 그리고 그중에서 남는 걸로 답 찾으셔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유효한 얘기예요. 법을 만들 때는 안 된다,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라고 법을 안 만들어요. 왜? 법조문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 지문은 함정이에요. 함정. 우리가 예를 많이 봤죠. 관리처분 인가오시는 다음 날부터 지금 이게 세 번째예요.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를 하라 할 때 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 분양 대상에 제외된 사람, 그 다음 자 보시면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 처리했다.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 처리할 수는 없어요. 분양 신청 기간 종료되기 전에 처리한 사람이어야 하죠. 그래서 보통은 처리한 자라고 외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봤을까 의문스럽습니다만은 따라 손실보상하는 것은 기억하고 니언입니다. 그래서 뒤끝 틀렸는데 이것도 국어학적으로 시기를 잘 보면 조금 말이 좀 안 되죠.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 65번 주택법이죠. 주택법을 보면 그래도 세 문제는 너무 쉬운 게 나왔죠. 보면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 전기통신, 상하수도, 지역난방시설 같은 거는 기간시설. 그래서 놀이터 같은 것은 이제 복리시설에 해당하니까요. 사업계획 승인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왜 극상으로 했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경미한 변경은 변경 승인 안 받지만 저희들 교과서에 보면 변경 승인 안 받는 경미한 게 박스에 정해져 있는데 박스 안에 그중에 공공시설의 설치 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 받지 않는다. 이때는 변경 승인 받아야 돼요. 이게 단서로 제외하고 그래서 얘가 변경 승인 받는 건데 안 받는 걸로 이 답이 이 문제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다음 나머지 지문은 보면 한번 볼게요. 자, 당연히 주택건설 사업계획에는 부대 복리시설 설치계획 포함돼야 하는데 이런 법조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포함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법이 없어요. 600세대는 꼭 외우라고 그랬죠.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되지만 국가지자체 LH 같은 경우는 대지 소유권 없어도 일단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내 문서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나머지 세 개는 찾아내겠지만 1번하고 5번에서 아마 날짜 나오는 걸 찍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정답은 1번인데 자 36회를 대비한다면 2번, 3번, 4번은 요 세 개는 꼭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워낙이 뭐 쉬운 거죠. 증축형 리모델 할 때 15층 이하면 3계층, 15층 이하면 3계층. 그래서 여러분들 공법을 암기하실 때는요. 소리내서 외우셔야 돼요. 절대 눈으로 하고 귀로 들으면 안 되고 앞으로 36회 대비하시는 분은 공법은
문장 중심으로 이해를 해놓고 공부하시는 거 하고, 그다음 모든 암기는 소리를 내가면서 암기를 해야 오래 가고 시험장 가서 문제 풀 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절대 머리로만 하면 안 되고 입으로 떠들면서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14층 이하면 2개 층가. 너무 쉬운 문제에서 한번. 주택건설 옳은 것은 답은 뭐 하나의 건축물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하고 소형 주택을 같은 건물로 지을 수 없는 것은 원칙이 맞죠. 그 다음에 자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은 75%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짓게 하는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한 몇 번 했죠. 만약에 조합이나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면 100%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짓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공사 시공할 수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장수명 주택의 인정 기준, 인정 절차 등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데, 자 이런 질문은 낯설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은. 그래서 낯선 데서 안 가도, 저까지 안 가도 답은 1번에서 나와야 돼요. 해설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택법은 그 임의적 취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 하면 안 되고, 자 69번은 주택법 사전 방문이라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 어느 교과서도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고 여러분들, 그래서 틀린 것은 다시 복습할 필요 없고, 공인중개사 시험 역사상 얘는 처음 출제했습니다. 틀리라고 내는 거죠. 찍으라고. 그래서 이런 거 찍을 때 숫자 나오는 거 한번 찍는 거거든요.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라 했는데 60일로 바꿔서 냈거든요. 그래서 틀린 건 2번이고 나머지 복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69번은요. 입주자 저축이라고 우리가 거의 강의를 하지 않죠. 강의하지 않는데 틀린 걸 골라라. 극상으로 분류했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유효한 내용인데 보세요. 읽으면서 국어 문제입니다.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장, 금융기관장이죠. 입주자 저축 정보의 명인이 요구하더라도, 자 앞으로 마찬가지. 앞으로 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법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명인이 요구하더라도 뭐뭐 하더라도 할 수 없다, 아니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려요. 이렇게 안 만들어요. 그래서 명인이 청약통장 가입한 사람이 요구를 하면 그 입주자 저축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를 해야죠. 요구하더라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틀린 거 곤란할 때 천천히 집중해서 36회 시험도요. 이런 식의 문제를 꼭 2-3개씩 낼 겁니다. 읽으면서 완전 낯선 문제는 이건 앞뒤 국어학적으로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걸 푸는 연습도 조금 해놓는 겁니다.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만 국어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자, 이 71번은요. 어느 누구도 못 풀게 준 겁니다. 자,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주택 공급할 때 공급에 관한 규칙. 그래서 주택법령이 아니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는데, 정답은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거는 다시는 우리가 공부할 영역 아니기 때문에 복습할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 같은 건 건축법은 그래도 우리가 몇 문제 맞게 내잖아요. 자, 정설, 해체, 수선, 변경 들어갈 때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은 정설 해체가 대수선이고, 자 수선 변경하려면 내력벽 30 이상, 기둥보 지붕틀 3개 이상인데 2개를 수선 변경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대수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수선 학습을 딱 해야 된다. 대수선은 또 워낙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조경하고 공개공지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쭉 나오는데 얘는 뭐 우리가 늘상 대비를 했으니까요. 물류시설이 1500 미만이면 조경 안 해도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제외하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는 조경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36회 대비하신 분은 꼭 이 조경, 그 다음에 공개공지는 3년 타석이에요.
작년도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스타일을 달리게 합니다. 스타일 다르게. 답은 쉽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옳은 것은 노후, 자, 낯선 지문을 하나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눈을 끌어놓고 공개공지 설치할 때는 모든 사람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긴 의자 이런 거 설치하라. 아주 답은 쉽잖아요. 근데 낯선 걸 던져놓고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노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간 지역에 여기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일준상존,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에 모든 상업지역,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의 문정이, 문화집회, 종교, 판운수기, 판매, 운수, 숙박, 판매시설 중에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 설치할 때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용적률 높이를 1.2배 완화를 해주고요. 따라서 공개공지 설치하면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 60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에 이용할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공개공지는 워낙이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복습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입에서 줄줄줄 나올 정도로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를 설치했으면요. 출입구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 출입을 제한했다? 제한하면 안 돼요. 아예 안 돼. 안 돼. 뭐 신고고 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미가 없죠. 그 다음 필로티를 해도 괜찮습니다. 필로티 설치해서 공개공지로 제공해도 관계없다는 거. 자, 공개공지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꼭 정리. 자, 조경 공개공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 용도 변경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용도 변경 꼭 주의하셔야 36회에서 낭패를 안 봅니다. 안전영향평가도 우리가 예측은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국어 문제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이후에 안전영향평가 실시한다? 아니죠. 건축 허가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 실시해서 통과하면 건축 허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옳은 걸 찾아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내 결과를 허가권자에 제출하고 그 기간 연장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해주세요 마세요 하는 거니까 허가 이후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건축법이죠. 앞으로 풀 때 자 다시 정리할게요. 건축법에서는 위원회가 나올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국토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시3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 관련된 여기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 지방 나오지만 건축법은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법은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그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필요도 없고요. 그 지자체 공보에다가 공고를 하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5번이 맞는데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에 따라 이거 지문에 우리 재작년도 나온 지문이에요. 또 써먹었어요. 구조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를 받으면 그 평가에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했는데 우리 재작년도에는 자 일부를 평가받았다면 전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지문 하나 이런 중요한 것은 분석을 하셔야 돼요. 나왔던 걸 또 내고 떠내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5번. 건축허가 제한은 누구도 예상을 했고 누구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따라서 자 옳은 것은 건축허가 제한은 2년 플러스 1년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답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건축허가 제한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한테 가서 허가를 하지 마라 또는 허가받은 착공을 못하게 제한할 수 있고 자 특별시장하고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광역시장하고 도지사는 아래 것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하지 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은 그 아래 것들 행정청이 없어.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은 허가를 제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시스템이잖아. 자,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해서 못 짓게 하고 싶으면 허가권자 찾아가서 허가를 못하게 할 수 있고, 요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못하게 제한했으면 장관 찾아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받은 장관이 볼 때 지나치다, 너무 세다, 그러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고 그랬지, 직접 뭐 해제하고 해제해야 한다, 이건 아니죠. 직권으로. 그 다음에 건축허가 하지 마라. 제한기간 2년 플러스 연장 1년 꼭 외워놓으시고요. 따라서 4번 같은 경우 정답 3번이죠. 건축허가를 제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체 없이 공간,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한테 가서 서울시장, 종로구청장, 부천시장 허가하지 마라고 했으면 굳이 장관이 직접 공고할 필요가 없죠. 이 지문 다 나온 지문이에요. 시험에 다 나온 기출문제 풀었던 지문.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제한되는 내용을 통지해주면 허가권자가 어떤 걸 못 짓게 하는지 공고를 하는 거죠. 따라서 직권으로 해제도 없고. 자, 건축허가권자, 건축신고, 지금 이번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건축허가 제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복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감 재료, 예전에는 마감 자재 뭐 목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출제했는데, 이거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건 예상을 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따라서 집어넣어서 한번 보는데 다시 복수할 필요 없는 정답 4번. 그 다음에 내진 능력 공개, 이게 이제 우리가 구조 안전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높이 13, 초마 높이 9, 기둥 10m 이렇게 나오는데, 국가적 문화예술안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데 문체부령으로라고 해서 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진 능력은 처음 나온 건데, 요거는 이렇게 내 있으면 36개 시험에서는 얘가 중복되니까 구조안전 쪽으로, 구조안전 서류 내는 거, 그래서 그쪽으로 맞춰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농지법은요, 두 문제 다 정말로 예상치 않은 걸로 냈죠. 보통은 뭐 임대차, 대리경작, 용어에서 하나 내는데, 일시 사용을 할 때 일시 사용 신고가 있고 일시 사용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얘들은 다 신고하는 거예요. 뭐 눈썰매장 겨울에 잠깐, 지역 축제장, 빙하 빙어 축제장 잠깐 하자. 겨울에 한 2달 정도. 주 목적 사업을 위한 물건을 잠시 매설하는 것, 뭐 현장 사무소 잠시 설치하는 것, 일시 사용 신고인데, 요거는 일시 사용 허가 대상이에요. 허가 대상. 따라서 5번 틀렸는데, 농지법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조금 전혀 뭐 낯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80번 농지 전용인데 농지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여러분, 농지의 전용이란 건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걸 말한다면 이 구를 전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공법을 민법이든 잘하려면 한자어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체가 어렵잖아요. 간이 액비 저장소, 액비가 뭐냐면 액체 비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 저장고, 농막. 자, 그런데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이게 전 저장고나 액비 저장고로 이건데요. 사용을 할 때는 이 땅의 부지도 농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때 농지를 농지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골라봐라. 이 돈은 전용이 아니죠. 그래, 농막은 이게 2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이 아닌 농막으로 쓸 때 그 부지가 농지에 해당하니까, 만약 20보다 큰 농막을 설치한다,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전용, 농지 전용이죠. 따라서 여기 면적이 10평짜리면 이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니언디 것은 전용이 아니죠. 자, 그러면 농지법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험 35회 시험, 저는 공인중개사 강의를 8회 때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뭐 30년 가까이 공법 한 과목을 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변화상이, 여러분 어차피 제 이 강의 해설 강의는 시험을 보신 분도 보시겠지만 36회를 대비하신 분들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 경향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제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공법 40문제 중에 무슨 뭐 대가리 따서 이렇게 외운다 해서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 거의 없잖아요. 그 특정 주제별로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다, 개발밀도 관련구역이다, 뭐 조합이다라면 그 전체 내용을 전부 다 이해를 해야, 토지상환 채권도
응용을 해서 내잖아요. 그래서 특정 주제가 잘 맞으려면 첫째, 일단은 그 제도를 먼저 이해를 하시라. 이해를 하고 그다음 암기할 내용은 입으로 떠들면서 손으로 쓰면서 외우셔야 돼요. 내 몸이 고달파야 돼요. 제가 정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령이 아니고. 그래서 제도를 먼저 이해하고 파악해라. 이 제도를 국가가 왜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암기할 때는 입으로 떠들면서 손으로 쓰면서 고달프게 공부해야 된다. 그다음에 거의 30% 40%는 논외에서 나올, 우리 배우지 않는 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법은 60점 안팎이 맞다 라고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중개사법은 예전과 좀 평이했다고 하니까 중개사법은 좀 잘 나오고 공법은 55점, 60점, 50점대 머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극상으로 나온 것은 틀리게 내니까요. 틀리려고 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셔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셔가지고 36회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